자, 세트레가의 주인님 반갑습니다. 홍프로입니다. 정말 긴급하게 장마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엄청난 하락이 나왔죠. 현재 NXT 시장에서 좀 말아올리고 있는데 이 낙폭이 얼마였냐? 거의 하한가 직전까지 갔습니다. 마이너스 23%가 하락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어떤 일 때문에 그러냐? 이것 때문에 많이들 고민 많으실 텐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여러분들 긴급한 내용이니까 이 소식이 널리 퍼질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다른 세트레가이 주주님들도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고 판단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꼭 한 번씩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하기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볼게요. 자, 단독 뉴스가 나왔죠. 언제 선고된 거예요? 15시 57분. 주가 언제 부서받았어요? 그때부터 갑작스럽게 빠바박 하면서 선고가 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이 어딘가에 샜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허가 없이 수출된 국가 핵심 기술, 경찰, 인공위성 전문 기업 세트리가이를 검찰 송치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인공위성 제조사 세트리가이가 기술 유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라는 건 아직 그런 정황이 있다 정도로만 파악이 된 거고 확실하게 유죄다라고는 나온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봐야 돼요. 자, 이게 2022년도 세트리가이가 아랍에미리트에 넘겼다라는 건데, 전 세트레가이 대표랑 그리고 전 이사회 의장인 A씨가 그리고 세트레가이 구매팀장 B씨, 세트레가이 법인 자체가 고발이 됐다.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인공위성 완제품과 설계 기술 전반적인 내용이다. 이게 규모가 한 200억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를 개발한 핵심 인력들이 만들었던 세트레가이가 그 이사회 의장들과 함께 국가 핵심 기술을 정부 허가 없이 아랍에미리트 등의 기술 이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합니다. 세트레가이가 아랍에미리트에 넘긴 인공위성 제조 운영 기술력이 정부가 약 200억 정도를 들였던 기술입니다. 세트레가이는 해당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판단하지 않아서 정부 등록 및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입장이에요. 이게 조금 어이가 없는 게 우리별 1호라는 우리나라 1호 최초의 인공위성을 개발했던 핵심 인력들이 과연 해당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로 판단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부의 등록과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주장이 과연 이번에 위법성 조각에 해당하지 않을지는 검찰의 판단으로 넘어갔으나 정황상 이거는 주가가 흘러내리는 내용을 보았을 때는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은 충남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가 지난해 세트레가이 이사회 의장이자 전 대표 A씨와 세트레가이의 구매팀장 B씨 그리고 세트레가이 법인을 산업기술보호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여러분이 이 사태가 얼마나 큰 거냐면요, 경찰청에서 대전지방검찰로 송치를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자료가 파악이 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경찰은 2022년도 세트레가이가 보유한 인공위성 제품과 기술을 정부 허가 없이 아랍에미리트 등의 기술 이전으로 한 것으로 봤다. 경찰은 해당 제품과 기술을 정부에 등록 신고해야 되는 국가기술로 판단을 했는데 여기엔 약 200억 원 정도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트레가이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신고하지 않았다. 자, 여러분, 경찰과 세트레가이 측에서의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을지언정 이 내용에 대해서 대전 지방검찰청에서는 이 내용을 받아들였다라는 게, 정부는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가 있는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해 관리 감독한다.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사례가 해당이 되는데, 국가 예산이 투입된 국가 핵심 기술은 해외로 판매되기 전 산업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방산기술 역시 방위사업청장의 허가가 필수적이다. 세트레가이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시 제출받은 경찰은 해당 제품과 국가 핵심 기술 방산기술 범위에 포함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랍에미리트의 기술 이전한 정황을 파악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기술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된다. 비전문가인 경찰이 보았을 때도 핵심 기술에 포함이 되는 거로 정황상 보이는 내용을 우리나라 인공위성 최초로 개발한 회사의 대표진들이 몰랐을까? 내용에 대해서 진심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관계자 측은 해당 기술에 대한 회사와 수사기관의 해석 차이가 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좀 높아 보입니다. 정황상 상당히 이거는 해명이 적극적으로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참고로 이 세트레가이는 지구관측 위성 개발부터 생산까지 모두 가능한 역량을 갖던 기업으로 우리별 1호를 개발한
해당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센터 인력들이 99년도에 설립을 했고, 이거를 기술력을 인정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세트레가이의 경영권을 인수했어요. 올해 3분기 말 기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지분율은 33%고, 세트레가이는 하나그룹 계열사 하나시스템과 군사 목적 정찰 위성도 개발 중이다. 세트레가이는 2006년 아랍에미리트 산업혁명을 시작해서 지구관측 위성 두바이셋을 개발을 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했고요. 중요한 게 이게 타이밍이 너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27일 곧 있으면 나로 발사하거든요. 이거 일정 나온 거 보였을 텐데, 자, 누리호죠? 나로가 아니라 조금 전 발사대 기립 완료. 그러니까 27일 새벽 시간에 이제 발사가 돼요. 0시 54분에 이제 발사 예정되기 때문에 최종 발사 여부는 정확한 시간은 내일 오후에 열리는 누리호 발사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하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플러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 겁니다.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영권을 인수했던 이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타이밍이 안 좋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우주 섹터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당히 미울 것 같은데,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한국항공 우주를 정말 많이 응원하는 사람으로서 이 지금 주가의 하락은 도무지 용납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게 되면 정말 엄청난 파급이 있을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검찰 해석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밝혀지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세트레가이 주주님이랑 당장 지금 NXT장에서라도 정리를 일단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반등도 날아올릴 수 있겠지만은, 요즘 그런 모습 많이 나왔잖아요. 왜 HLB라든지 뭐 이런 갑자기 뭐 불사조처럼 이렇게 반등하는 기업들도 나왔을 건데, 근데 그거랑 달라요. 이거는 국가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이 정말 명확하게 중대재해라든지 우리나라 핵심 기술에 대한 유출 같은 거 눈에 불 켜고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리스크가 해소가 되려면 정말 오랜 기간 소요가 되죠. 개인적으로 이 금양이 오버랩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단타 친다고 들어가는 거 본인이 자신 있으면 들어가도 돼요. 근데 그런 종목으로 단치면 안 돼요. 지금 단타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칠 거 많습니다. 그래서 세트레가이 주주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이라도 요거에 대해서 빨리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시는 게 맞고요. 이거 법리적 해석 나오는 거 정말 오래 걸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솔루션 어떻게 드리고 싶냐, 단타 종목 쳐라. 지금 세트레가이 말고 다른 거 많다. 그래서 어떻게 치는지 설명드려보자면, 자, 그래서 오늘 단타도 꽤나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말의 영상에서도 분명히 24일, 그러니까 오늘 월요일날 이번 주 내내 장 초반에 강하게 타오르고 이제부터는 단타 종목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0월 달부터 진행됐던 이 매매가 지금 보시다시피 10월 2일날 우린 PTS, 한일전기 이런 종목들로 차근차근 마감을 했고요. 10월 달은 911만 5,805원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복리의 마법이 정말 대단합니다. 크게 한 번씩 먹어가면은 시드가 정말 퀀텀 점프를 할 수 있게 되죠. 저는 항상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1000만 원 근처가 되면은 그 달을 마감을 합니다. 더 이상 매매는 안 하고요. 이렇게 또 했고, 11월에도 대한전선, 카티스, 이수페타시스, 참고로 카티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기간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줬고요. 마지막 날 BNK 제3호 스펙주로 143% 엄청난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래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11월 중간 정산을 제가 864만 원에서 마무리를 했고요. 그만큼 11월 달은 하락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묵직한 한 방씩만 여러분들이 잘만 때린다면은 이런 식으로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11월에도 남은 기간 동안 꼭 또 매매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PNS 로보틱스 23% 수익이 나왔고요. 대동기업 또 하는 이 러우전직 재건 테마가 다시 한번 이번 주 내내 강할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서 이제 145만 원에 중간 정산하고 나서 또다시 100만 원을 시작을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매매를 진행을 할 건데, 지금 칸이 2칸 정도 남았죠. 11월 달 이제 몇 거래일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저도 11월 달 이 남은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수익이 날지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 텔레그램 소통방에다가 이런 식으로 남겨놓고 있는데, 텔레그램은 아쉽게도 정원이 꽉 찼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 위에 있는 번호 010-4438-5734 여기 문자로 단타라고 보내주시거나, 컴퓨터로 보시는 분은 여기 QR코드 스캔하면 바로 문자 한 통 전송되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썼던 거 기록 볼게요. 대동기어. 주말간 러우 전쟁 종식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보도가 되는데, 대동기어는 현재 201선 밑에서 잠들어 있고 전쟁이 종전된다면은 대건 테마주가 매우 강하게 수급이 들어올 거라고 본다. 시초가 진입한다. 몇 시에 말씀드렸어요? 오전 7시 48분 보이시죠? 오전에 말씀을, 장이 시작도 되기 전, NXT 거래가 되기도 전에 수급이 몰려올 거다. 그럼 여러분들 안전하게 살 수 있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대동기어가 23%나 급등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시초가에 진입을 했으면 그 누구라도 늦게 사더라도 최소 20% 자리가 나왔다. 대동기어 23% 상승,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기대감으로 대마주가 날아오른다. 따라오 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 종목이죠. TNS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시장 반등과 함께 로봇 테마가 연일 강세인데, 상장한 지 비교적 얼마 안 된 기업이다. 이런 경우 공매도 쇼스키즈와 함께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어떻게 됐어요? 이 종목은 상한가, 당일 상한가. TNS 로보틱스 30% 상가 달성, 상한가 달성입니다. 로봇 테마주가 월요일 초강세를 보여주는데 따라온 주인 축하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영상만 보고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타를 쳐서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매매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대신에 한 방 한 방 묵직한 한 방이 나올 때마다 길게 끌고 가서 이런 식으로 크게 수익을 냈고, 11월에도 중간 정산 이후에도 또 남은 기간 동안에 열심히 매매해서 이런 식으로 수익 나는 거 여러분들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12월 되기 전에, 그러니까 12월 달엔 또 한 번 달려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11월 기간 동안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하실 분들 어디로 연락 주시면 되냐? 위에 상단에 있는 번호 보이죠? 010-4438-5734 문자로 단타라고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라는 클릭을 해보세요. 여기 터치해서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파란색 글씨 보일 겁니다. 그리고 입장 링크 이 버튼 누르면은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실 거예요. 지금 이제 이 QR코드 클릭하시거나 이 4438-5734 여기로 번호 남겨주실 때, 반복을 주식대장 텔레그램 요청이라고 굳이 길게 안 써도 여러분들 뭐라고? 단타, 이 두 글자 단타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단타가 너무 어려워서 이 좋은 종목 하나, 이 우직하게 한 종목 알려주시면 안 되냐? 여러분들한테 한 종목도 제가 꼽아놓은 거 있는데 기대 수익이 한 2에 300% 정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젠슨과 직접적으로 상관관계가 있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또한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실제 상장된 기업입니다. 저도 매우 강하게 그리고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간 들었던 종목들이 뭐 APR이라든지 하나엔진 이런 종목들 바닥에서 두세 배 올라가는 걸 봤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과거에 보내드렸던 APR 같은 경우에는 바닥 대비 400%가 상승했고, 하나비전도 124% 상승을 했고요. 왜 가는지 이런 이유도 다 적어놓고요. 함께 하실 분들은 어떻게 들어온다? 위에 있는 번호 010-4438-5734 문자로 단타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영상 하나에 있는 더보기란 누르셔서 이 파란색 글씨 입장 링크 누르시면은 바로 문자 전송이 되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혹은 이 QR코드 스캐너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 이러한 단타는 좀 어려운데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 제가 바닥에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종목 한 종목 뽑아놓은 거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기 지금 동네 아저씨들 회식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젠슨왕 그리고 엔비디아 CEO죠. 여기 정의선 현대차 회장 그리고 이재용 회장, 서로 셋이 합치면은 순자산 금액이 뭐 수백조가 넘어가죠.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것이 우리나라 전 세계 모든 이들의 주목을 끌었는데 그 이유가 있었죠. 이번에 엔비디아 젠슨왕은 우리나라를 방문을 해서 엔비디아와 상호 협력 주요 내용을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총 26만 장 규모의 반도체 칩, 그러니까 14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게 우리나라 AI 산업에 큰 힘이 될 텐데, 이 자산 규모가 무려 14조 원짜리나 되는 엄청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최근에 들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이 소식으로 10만 원을 안착을 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8%.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이제 뭐 조 단위가 되든 100조 단위든 1000조 단위든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AI로 돈이 몰리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26만 장의 GPU 그래픽 카드를 한국에 들여오게 되면 어떠한 기업들이 수혜를 보느냐?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피지컬 AI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고민이 드실 겁니다. 도대체 어떤 종목을 사야 내가 저런 상승, 그러니까
수익을 볼 수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소개하고자 하는 한 기업이 있습니다. 먼저 저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이 GPU라는 거에 대한 개념부터 좀 잡고 가야 되는데, 하이퍼 스케일러, 그러니까 초대형 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하이퍼 스케일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지금 보시면 사진처럼 뭐가 이렇게 꽂혀 있죠. 이게 하나가 서버 렉이라는 건데, 여기에 그래픽 카드가 쭉 꽂히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 하면은 최근에 들어서 뭐 열이 엄청나게 발생한다 해서 원자력 발전도 뜨고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전력의 소모량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나오나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 헤어드라이기 있죠. 가정용 헤어드라이기가 700W 정도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 헤어드라이기를 가장 센 강풍으로 뜨거운 바람을 쏠 때 24시간 가동하게 되면 한 700W가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 엔비디아 H100 GPU 카드가 사용하는 전력량과 동일하고요. 그러면은 이 엔비디아 GPU H100이 8대가 꽂힌 게 이게 보통 통상적인 데이터 센터 서버 렉 한 대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데이터 센터 서버 렉 한 대가 사용하는 전력량은 얼마나 크냐, 이게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이 데이터 센터 서버 렉 한 대에는 가정용 란로 이 수십 대가, 그러니까 5대 정도의 전력 사용량이 된다고 합니다. 요거 하나 여러분들 겨울철에 틀면은 온 방 안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용 난로 수십 대가 좁은 방 안에 동시에 틀어진다면 얼마나 덥겠습니까? 따뜻이 아니라 더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난로 50개짜리 묶음이 수백 그리고 수천 개가 들어있는 거대한 창고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열을 내뿜는다고 하니, 이 원전도 원전이고 전력 설비들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무엇보다 이 열을 빼줘야 이 데이터 센터가 화재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들이 최근에 들어서 주가로도 탄력을 받고 있죠. 참고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센터의 냉각 비용으로만 한 해에 무려 3천억 원 정도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3천억 원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얼마인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우리 서울 잠실에 롯데타워 있죠. 요게 1년 운영되는 전기세가 무려 4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롯데타워 7개 분량 정도를 데이터 센터 하나에서 쓴다는 소리죠. 엄청난 전력 소모량.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들은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기술력으로 이 열기를 잡는 데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아예 지금 사진처럼 이 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넣어버린 겁니다. 참고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이 아니라 특수 용액으로 전기가 안 통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술력을 업계에서는 액침 냉각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의 히든 종목, 이 액침 냉각을 국내에서 상용화하고 있고, 실제로 대기업단과 이미 수주가 있는 기업 하는 곳입니다. 이게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 바닥권에서 강한 지지 라인이 생기고, 이번에 조만간 이 전고점 돌파 나오는 타이밍에 도래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되게 안정적으로 그가 상승하는 거 보이실 텐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 수혜주가 어떤 것이냐 라는 얘기가 하나둘씩 나오면서 아주 강한 상승이 예상이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심지어 이 회사의 재무도 이번 2025년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2025년 6월 그러니까 2분기 기준으로 순이익도 113억 원 찍혀 있고요. 지금 보이시죠? 매출액 또한 994억이 전망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치가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작년 매출을 이미 뛰어넘었죠. 참고로 이 종목은 바닥권에서 누가 많이 매집을 했냐? 기관 연기금도 많이 매집을 했고요. 외국인도 상당히 많이 매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압도적으로 외국인들이 앞다퉈서 매집 중인 그런 종목입니다. 거의 외국인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물량을 다 받아먹고 이미 주가를 상승시키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국내 반도체 핵심 장비사인 땡땡땡땡은 데이터 센터 핵심 제품 생산 중이고, 주 고객사로는 LG U+랑 LS 일렉트릭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44만 원을 돌파하면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줬죠. 무려 바닥에서 몇 배, 수백 배가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보다는 오늘의 종목을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젠슨항이 방한 이후 초대형 규모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칠링, 차갑게 하는 기술력과 그리고 액침 냉각 수주 기대가 됩니다. 25년 매출액은 이런 식으로 성장을 했고요. 이 회사는 신규 증설 사이클이 딱 맞물려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미 대기업단, 특히 LG U+와 24년 12월 공식적으로 액침 냉각 시스템 솔루션 MOU를 체결을 한 바 있는 기업입니다. 시장 규모가 엄청난 성장이 예상이 돼요. 23년에는 6천억 규모에서 올해 1조 4천억 원 정도로 전망이 되니까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거의 2배에 가까운 상승이 나온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의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4438-5734 여기로 문자로 폭등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타이밍이 이제 전고점 돌파 타이밍인데 전고점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미 의도적으로 매물 흡수를 위해서 그걸 눌림이 나왔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타오를 전망이라는 거가 되겠죠. 초대형 데이터 센터의 최대 수에 전망되는 기업으로서 시장 규모가 약 1조 6천억 원입니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4천억 원대인 거를 감안하려면 상당히 매력적인 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다수의 매집이 이미 보여드렸듯이 포착이 되었고요. 단돈 몇만 원인 현재 자리이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이러한 흐름을 타는 종목들은 10만 원을 가는 거는 사실상 거의 기준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연락을 최대한 빨리 주셔가지고 한 주라도 싼 타이밍에 매집이 들어가신다면은 충분히 큰 수익이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0만 원에 매도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2만 원대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받아가시면은 5배 수익이죠. 3만 원대 받아가시면은 3배, 4만 원대 받아가시면은 약 2배 언저리, 5만 원대 연락하시면 뭐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주된 추가적인 설명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주식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는지 비중 조절 이런 것들을 좀 잡아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010-4438-5734 여기로 문자로 폭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개요와 추가적인 설명 좀 곁들여서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이번에 이 종목 말고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종목도 바닥 대비해서 3배 상승이 나왔죠. 제가 드리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집을 위해서 주가를 누르는데 이것이 해결이 되는 타이밍에 제가 딱 여러분들한테 캐치해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매우 좋은 전망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여러분들 받아가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010-4438-5734 문자로 폭등이라 남겨주시고요. 이번 종목이 매도가 나가면 다음 종목도 제가 준비되는 대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연락 꼭 남기시고요.